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오늘은 지금 산행 계획은 없고 지금 벌통에 왔습니다. 벌들이 지금 밑으로 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 중간통 저거는 벌들이 위로 집을 짓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황구와 나무 꼬지를 좀 꽂아서 그 벌집이 안 내려앉게 그래 준비를 해뒀고요. 지난주에 저 가해통이 지금 원통 저게 지금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황구가 지금 벌통 2개 하고 둘은 입구 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연결시켜서 벌집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벌집 공간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빠져나와야 올리거든요. 일단은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벌이 원래 4월 15일 날 들어온 벌인데 벌써 19칸 다 차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1통 마지막 2칸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벌통이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꿀만 치면 됩니다. 7단일 뒤로 절벽이 있기 때문에 벌통이 올라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돌무더기에서 벌통을 앞으로 좀 당겨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람 많이 불면 깔깔이 밴드 가지고 한번 그 채워서 당겨야 됩니다. 자, 아이고 씨, 벌한테 한 10방 이상 쏘인 것 같습니다. 바지를 이게 완전 한겨울 바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안 쏘이는데 이게 적쳐지면 벌이 이거 알고 쏩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벌이 소나무인데도 지금 벌이 꽉 나와 있잖아요. 나중 되면 다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뒤에 벌 나와 있는 곳이죠. 이제 다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들어가거든요. 분산은 엄청 많네요.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쪽 골통도 아까 여 밑에 바닥에 꽉 다 나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며칠 있다 와서 저 둘은 입구 저쪽을 나무 반대기 하나로 막아야 됩니다. 막고 이제 저 밑으로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벌통은 이제 연결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거는 벌통이 위로 지금 지역을 지었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요대로 놔두면 되고 나중에 요 들어가는 입구 문만 하나 말벌 올 때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밑에 저 됐거든요. 벌들이 아까 밑에 꽉 나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나중 되면 다 들어갈 겁니다. 저 벌들 밑으로 절로 들락들락 하기 시작하네요. 공간이 안 나와서 이 자리 잡는데 애먹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황구는 어제 오늘 이틀 쉬면서 컨디션 조절 좀 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만 되면 이 비구름이 소나기처럼 막 몰려옵니다. 저녁만 되면 한 짧게는 뭐 10분, 많게는 한 1시간 정도 하면 막 비가 막 퍼붓습니다. 기상이 이상하죠. 낮에는 괜찮고 밤만 되면 오후 한 5시부터 7시 사이에 거의 폭우같이 비가 막 옵니다. 그리고 우리 똥강생들 바람 쐬러 왔습니다. 가자! 일로 와! 가자! 가자! 좀 더 가자! 앞으로 가자! 가자! 빨리 가! 앞으로! 이 강둑방에 데리고 오면 잘 뜹니다. 낮에는 데리고 오면 더워서 개바닥 내는데 이 해그러면 아니면 아침 일찍 데리고 오면 좋아합니다. 개나 사람이나 콧구멍에 바람 넣는 것이 살아가면서 도리입니다. 지금 저녁에 똥강생들 갔다 왔는데 지금 아까 낮에 그 벌통 그 밑에 작업하면서 벌이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한 1000마리씩 나오더라고 한 통에요. 그래서 방충복 입고 밑에 얇은 바지가 아니고 그냥 봉갈 바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벌침이 안 들어오는데 이 경사진대 벌통이 있으니까 이 무릎을 꽂히면 옷이 딱 타이트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벌이 딱 쏘더라고요.
벌도 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침을 딱 들어갔을 때 침이 피부에 닿이고 느낌이 오는 싶으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 황구가 지금 이쪽 정도는 스패치를 차고 있었는데 이 스패치 차고 있는 거하고 바지 입은 거 그 사이 이 무릎진 부위에서 지금 뒤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릎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한 10방 정도 쏘인 것 같습니다. 쏘이더라도 일단 벌칠 황구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엌기는 좀 부어도 뭐 건지럽지는 않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무릎에서 지금 열이 막 나면서 이 하체는 열이 나고 상체는 지금 한기가 막 옵니다. 꼭 침 맞았을 때 침 몸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 갈 정도 혈압이나 뭐 맥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몸살 기운 같은 게 있습니다. 뭘 하도 많이 맞. 지금 이 좌측에 앞뒤로 해서 한 10방 정도, 그리고 이 우측에 한 3, 4방, 그리고 양쪽 어깨에 한 2, 3방씩, 그래 한 20방 정도 쏘인 것 같습니다. 부관한테. 이 토종벌도 상당히 독하거든요. 연장으로 쏘이면 쇼크도 차 나옵니다. 흉부 위쪽으로 쏘이면. 한국 보면 뭐 별 타고 이런 건 아닌데 부기를 많이 부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병원 가고 그런 걸 안고 그냥 몸으로 다 띄우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컨디션 보고 산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이쪽 발은 좀 많이 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월화 이틀 쉬고 3일 만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23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7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8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하지니까 하지일까지는 이제 시간이 더 이상 뭐 아침 일출이 더 이상 줄어지진 않네요. 그냥 딱 멈춰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황구도 이틀 쉬고 컨디션 조절 좀 했다가 이제 뭐 3일 만에 산행을 가니까 또 한번 가서 체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토종벌한테 어제 뭐 한 20방 쏘인 것은 자고 올라니까 뭐 괜찮습니다. 컨디션도 그리 나쁘진 않고 무릎은 조금 욱신욱신거리는데 뭐 산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지금 이쪽 능선의 정상 넘고 그 다음 넘어가야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인데 첫 산행지를 황구가 좀 빡센 데를 골랐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쪽으로는 어젯밤에 이 소나기 같은 게 제법 왔는 모양입니다. 이 지면이 제법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한낮 되기 전까지는 제법 미끄럽습니다. 이 이끼도 지금 다 살아나 있잖아요. 이제 능선을 진입했으니까 능선 타고 저 목적지까지 계속 한번 논스톱 올라가 볼게요. 꼬리 진달래도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쁘죠? 얘들이 꼬리 진달래입니다. 한 송이의 꽃에 보통 한 20개 정도의 작은 꽃이 피어서 한 송이 꽃을 만듭니다. 이제 한 능선 정상 치고 다음 능선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이쪽 너털지대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나거든요.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이 밑에 쪽으로 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절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게 흙 있는 그루터기도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산날인데 삭대 5개짜리 산날입니다. 이게 도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여기 절벽 중턱에 한번 보시죠. 산양이 잘라먹은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통벽 사이에 있거든요.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절벽 난간 자리 좋은 데는 도라지가 별로 없던데 절벽 한 절벽을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 한번 보시죠. 저기 중급에 삭대 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이 난간에 경사진대는 없고 위에 올라오니까 도라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라오니까 이 보시죠. 한 15m 절벽 난간입니다. 이게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가 상당히 굵죠. 외대인데 이거 하나, 중급의 삭대 하나, 어린 거 하나 있거든요. 이건 놔두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삭대는 상당히 굵습니다. 보시죠.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굵진 않는데 바위 속에 눌려서 반은 좀 납작하게 되는 도라지가 나옵니다. 좌측으로 가는 이 특수한 가닥, 그 다음 좌측 위로 가는 특수한 가닥 나왔거든요. 이 밑에 가는 잔뿌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살려내야 됩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야, 도라지 캐고 있으니까 모기가 개떼같이 덤벼듭니다. 비 오고 나니까 이 습하니까 더 하네요. 자, 도라지는 나왔습니다. 아주 크진 않는데 그냥 중급의 뭐 약용 정도의 도라지 한 뿌리 나왔습니다. 자, 요 가져가고, 자, 요 옆에 거 이거는 별로 안 크지 싶은데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급의 도라지 하나 캐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나 살펴볼게요. 자,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 도라지가 한 개씩 이렇게 뜨문 보이기는 보입니다. 아직 큰 삭대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안 건드립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10m 앞에요. 저기 일자로 바닥 선 삭대가 있는데 잎은 한 개도 없거든요. 황구가 봐서는 도라지 삭대를 사냥이 잘라먹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도라지 삭대 맞죠? 보시죠. 사냥이 위까지 하고 옆에 잎줄기를 다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저 아래에서 받는 게 이거거든요. 바위가 깔라질까요?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 위에 와 있는데 하늘이 끔끔해지면서 소나기가 옵니다. 아직 퍼붓진 않는데 황구가 위성 사진을 켜니까 비는 지나갈 것 같거든요. 이 나무 그늘 밑에서 비를 좀 피했다가 계속 산행을 할게요. 아이씨, 모기도 막 달라드는데 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죠. 이것도 도라지 삭대죠. 이것도 도라지 삭대잖아요. 이 산양이 다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는 삭대가 한 3개 있거든요. 이 3개짜리만 한 건드려 볼게요. 이 산양들이 다 잘라 먹은 거예요. 자, 이것도 산양이 잘라 먹은 거잖아. 자, 삭대 2개짜리하고 삭대 1개짜리가 제법 굵게 나옵니다. 꿀전임 할 정도 충분하죠. 도라지는 짱짱해졌습니다. 요거 2개 가져가고 요 밑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고 갈게요. 비가 본격적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참나무 아래에서 비 좀 피했다가 뭐 산행을 계속 하든지 철수하든지 할게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퍼붓기 때문에 비상용 비닐을 하나 꺼내가지고 배낭을 덮었습니다. 뭐 옷이야 좀 젖으면 상관없지만은 배낭이 젖으면 또 말 놓는 거하고 안에 장기 말 놓는 것도 보통이라 이거든요. 별로 안 올 것 같더만 제법 퍼붓네요. 아이씨, 가만히 있으니까 또 모기도 개띠같이 달려듭니다. 이제 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도라지를 살피는데 아까 그 사냥이 뜯어먹은 고자리만 지금 도라지가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안 보입니다. 이 아래 절벽 쪽도 좋은데 이 아래 절벽에는 또 도라지도 없고요. 이쪽은 특이합니다. 도라지가 절벽 난간에 이런 데 붙은 것은 아니고 중간 턱에 좋은 자리에 이런 데 붙고 있고 그러네요. 자, 저 좌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 절벽에 있다가 뒤편으로 넘어왔거든요. 여기서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지금 이 극경산인데 이거 내려가서 저쪽 산하고 이쪽 산 사이에 중간 사이에 절벽이 있거든요. 저거를 한번 보고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는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 절벽 사이를 내려오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야, 도라지 삭대 2개가 절벽 난간에 빳빳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갈라지는 바위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이 옆에 절벽으로 넘어가는데 요 아래 하수 삭대가 2개 있거든요. 그래 굵진 않는데 그냥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이게 산날이죠.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가 오늘 도라지 볼 마지막 장소인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저런 난간하고 저런 턱들 상당히 좋은데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살펴볼게요. 야, 소나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늘이 끔끔해졌습니다. 자, 이 도라지 있나 지금 이거 절벽 난간하고 살펴보는데 저기 안 보시죠? 11시 방향 10m 위에요. 저 절벽 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살짝 보이거든요.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야, 드디어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이 보시죠. 삭대 4개가 빳빳하게 써 있고 도라지가 꽃필 때 되면 이 위에가 약간 붉은색으로 물들거든요. 삭대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바위 사이에 있는데 이게 깔아지겠습니까? 이건 통백이겠죠. 삭대 굵기 한번 보시죠. 야, 이게 황구가 찾던 건데 비는 또 오기 시작합니다. 요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비가 아까 전에 오는 소나기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배낭은 비닐에 덮어놨으니까 항구 나무 밑에서 좀 쉬다가 비가 좀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내려가겠습니다. 배낭에 이거 배낭 덮개 우비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동할 때는 그걸 덮는 거 하고 지금은 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비 좀 피하고 있을게요. 야, 완전 폭우처럼 폭우칩니다. 앞으로 30분은 오지 싶은데 일단은 좀 비 좀 피하면서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위성사진 켜니까 위성 영상을 켜니까 항구 있는 쪽에 거의 소나기 구름이 완전 폭풍같이 막 몰려오네요. 앞으로 최소 30분 이상은 올 것 같습니다. 야,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갔다 뭐 거의 뭐 반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빙변 피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안 되면 오늘 뭐 항구 로프 가지고 비박 바로 하고 가야 됩니다. 비가 지금 막 퍼붓기 때문에 항구가 다른 작은 나무까지를 잘라가지고 임시로 그래도 비라도 비바람을 좀 피하려고 이 쉘터 같은 거를 임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동이 안 되니까 비가 좀 소강 상태 되면 이동할게요. 이제 조금 늘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쉘터 밑에 들어가 조금 쉬고 있다가 비가 좀 잦아들면 그때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옷하고 런닝이 다 젖었는데 이거 입고 가면 저차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벗어가지고 확 짰습니다. 물기가 좀 없어야 체온을 뺏기는 것을, 체온이 손실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옷 입고 비가 소강 상태로 내려오니까 철수할게요. 이제 출발했는 출발지 능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저 건너편에 꼴딱이 속에 절벽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반 죽네요. 이제 능선 타고 하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한 반 내려왔습니다. 이제 6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겨울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비는 계속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어제 벌이 지금 뭐 세력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 벌통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개 대박통은 11단, 그 다음에 원통형 벌통도 다 밑에까지 다 내려와 있길래 어제 그 조립한다고 해놨는데 그거 하고 하니까 벌이 게이트같이 넘깁니다. 이 방충복 입어도 벌이 워낙 뭐 수백 마리 막 달라들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약한 부위가 있으면 그걸로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막 서고 방충복 사이도 막 꿀꿀 돌아가지고 이거 얼굴은 안 쏘였는데 지금 좌측 어제 영상에 보셨다시피 좌측 다리에 한 10방 이상, 우측 다리에 한 5방, 그 딱 무릎 관절인데 그쪽에,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한 4~5방 쏘였거든요. 그래서 한 20방 쏘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진짜 낮에 누워있을 때 꼭 침 맞은 것처럼 침 몸살 있잖아요.
오한 같은 게 옴살기가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내일 산행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 때 전기장판 틀어놓고 좀 따뜻하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살 끼는 거 몸의 컨디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무릎만 조금 뭐 욱신욱신할 뿐이지 뭐 그렇진 뭐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행 갔다 왔습니다. 항구는 벌 타는 건 아닌데 말벌한테 쏘여보고 토종벌한테 쏘여봤는데 벌 타진 않는데 벌을 쏘일 때 어느 쪽에 쏘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혈관 쪽에 쏘이면 굉장히 통증이 크고 그리고 또 이 흉부 위쪽에서 쏘이느냐 흉부 아래쪽에 쏘이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만약에 흉부 쪽에 가슴 쪽에 심장 쪽 같은 경우는 목이나 이런 쪽에 쏘이면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벌 독으로 치면 이 토종벌이 독이 가장 강합니다. 양봉벌도 강하지만은 이 말벌이 강한 것은 독 자체가 같은 용량이나 같은 cc의 독을 주입했을 때 토종벌이나 양봉벌이 독이고 그 꿀벌들이 독이 더 강합니다. 이 말벌은 그 침이 크기 때문에 그 독 주입량이 많아서 그렇지 같은 용량의 독 같으면 이 토종벌이 더 강하거든요. 토종벌도 연달아 뭐 순간적으로 한 20방이나 뭐 한 30방 한 번에 같이 쏘여버리면 거의 뭐 쇼크로 넘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 같은 거 만질 때도 항상 이거 쓰고 벌 같은 거 가다가 벌집 같은 거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빨리 물론 뭐 최소한의 소이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산에 갔을 때 소나기가 5mm에서 50mm 온다 했거든요. 한국 처음에 소나기 때 왔을 때는 한 10mm 정도 잠깐 오길래 아 이거 끝나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능선 타고 D꼴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시간당 거의 50mm 폭우였습니다. 완전 앉아있으니까 팬티까지 다 오늘 홈뻥 젖어서 그 겨울에서 옷 싹 씻고 옷까지 싹 다 갈아입고 그래 왔습니다.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폭우 만났죠. 그러니까 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폭우 만나더라도 폭우 맞으면서 산행하면 위험하니까 비는 좀 피해가고 그리고 피할 때도 이 낙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낙석이나 낙뢰 같은 거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무 밑에 피하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한국가 비가 하도 많이 오고 막 하도 덜 치길래 작은 나무까지 좀 꺾어서 위에서 좀 덮으니까 비가 좀 덜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뜻하지 않게 폭우 만나고 산행 잘 갔다 왔습니다. 예천에 넘어오니까 여기는 비 한 개 잘 왔더라고요. 그쪽만 비가 거의 뭐 시간당 50mm 퍼왔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재밌고 멋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벌 양쪽 어깨가 더 아픈 것도 있고 무릎도 아픈 거 있는데 벌한테 쏘이고 나니까 물론 다리는 좀 부었지만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독이 그만큼 치료 효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한국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